이때 당시 최저가가 22만원인데 고가는 54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롯데칠성도 2배 정도 상승, 그리고 오뚜기는 3배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50% 정도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세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추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어떤 기업에 리포트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 기업은 시가총액이 몇 조나 될 정도로 덩치가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기업이 무려 1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업이 그렇게 올랐고, 그리고 플러스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리포트에서는 어떤 점을 칭찬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영상은 보고서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절대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당연히 우리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기업이 뭔가 봤더니 8월 9일, 지금으로부터 딱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가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 하이, 키움, 이베스트, DB, 케이프, 신한, 이렇게 무려 7가지 기업이 리포트를 써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증권사는 55만원 그리고 최대 62만원까지 써낸 증권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당시 주가는 39만 4,500원인데 평균 목표 주가가 56만 1,0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40%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이러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뒤에 확인을 해볼 건데, 제일제당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이틀 연속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공부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딱 했는데 야,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처럼 한번 급등하고 지금처럼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올 때, 이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리포트가 나왔길래 저 무거운 주식이 무려 10%나 급등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겠죠.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실적이죠. 위에 보시면은 실적 공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8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컨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뭔가 숫자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입니다. 그리고 컨센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7조가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6조 9,764억 원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위에 딱 봤더니 뭐야, 7조 5천억, 엄청난 실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억 넘게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리고 플러스 영업이익을 봐야겠죠. 영업이익을 보니까 컨센은 4,500억이었는데 이 또한 5천억의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억 넘게, 그러니까 10% 넘게 서프라이즈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증권사는 야, 이 기업 대박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CJ제일제당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증권가는 원가 상승 압박,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문제였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는 원가 상승 압박으로 CJ제일제당의 2분기 영업이익이 아마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러한 깜짝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야, 도대체 이 기업은 뭔데 이러한 원가 상승 부담도 그냥 이겨내는 거냐,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사업은 사상 첫 분기 기준 영업이익 2천억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물류 이렇게 3가지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식품이 37%, 바이오가 25%, 물류가 38%로 이 정도면은 1대1대1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부 다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물류, 이거는 CJ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습니다. CJ 대한통운 그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바이오, 물류 이 3가지를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 식품 사업,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원가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식품 사업은 매출이 18%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2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는 미주
21% 성장, 유럽은 19% 성장하는 등 해외 성장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이뤄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야, 비비고가 진짜 잘 팔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는 만두라고 하며 중국에서도 만두 그리고 치킨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사업이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사업은 전년 대비 44% 매출이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5%나 성장하는 등 식품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시황호조를 활용해서 고수익 권역 중심 운영을 바탕으로 이러한 엄청난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곡물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었고 대체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라이신 시황이 호조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사업은 매출은 전년비 14% 상승, 영업이익은 28% 상승으로 전부 다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물류사업은 글로벌 매출 증가 및 택배 판가 인상 영향으로 매출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죠. 아니 길이 얘네가 뭐 파는데 뭐 백신 만들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바이오랑은 살짝 다릅니다. 바로 식품 첨가제와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그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신, 트립토판, 그리고 헥산 이렇게 세 가지를 열심히 팔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들은 3분기에도 호실적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며 물류를 제외하고 매출액은 4조 7천억, 영업이익은 3,700억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렇다면 그 기업이 들어있는 섹터겠죠. 음식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KB증권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음식료 업종의 코스피 상대 지수와 농산물 가격 지수를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쭉 올라다가 꺾일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쭉 올라다가 꺾일 때 쭉 올라가다 꺾일 때 올라가다가 꺾일 때 올라가다가 꺾일 때 올라가다 꺾일 때 그때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 선 있죠. 코스피에서 음식료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충분히 음식료 관련주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딘가 라고 봤더니 바로 이때입니다.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쭉쭉쭉 올라왔지만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꺾인 지 한 2달, 3달 되었나요? 그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는 음식료 관련주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왼쪽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반년, 이거는 거의 1년, 이것도 반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음식료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이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때 2015년 초반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농심,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롯데칠성, 왼쪽 아래는 제일제당, 그리고 오뚜기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딱 놨는데 전부 다 2015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차트인데 전부 다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봤던 그 이야기는 물론 기업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었지만 전부 다 상승의 흐름을 진짜로 타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산물 가격이 꺾일 때 이때부터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옥수수와 대두 실제로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음식료 관련주는 야 지금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참고 살았다 한번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혹시 선반영 아니야?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6%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마찬가지네요. 7% 상승.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까지는 야, 이게 진짜 옳은 거 맞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기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을 꼭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분들이 딱 공부를 해서 야, 이 기업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죠. 농심, 롯데, 칠성, 오뚜기, 제일제당
이 기업들이 2015년에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최저가가 22만원인데 고가는 54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롯데칠성도 2배 정도 상승, 그리고 오뚜기는 3배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50% 정도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CJ 제일제당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음식료 관련주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기업은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한 번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우리가 주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겠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100%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